예, 우리 잠깐 쉬었습니다. 아유, 재밌네, 이스터 섬. 그죠? 나는 가보고 싶어.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돈이 없잖아, 너. 한 500개월 할부로 안 되나? 500. 어쨌든. 예. 나중에 돈 벌면 한번 가야 되겠다. 한번 가고 싶긴 하다. 그러니까, 참고로, 원월드라는 세계 일주권이, 세계 일주 항공권? 나 그거 들어봤어. 그런 게 있대요. 그거 쓰면은 조금, 훨씬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계 여행하는 거죠. 맞아요. 약간 정액권 같은 건데. 1,0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내고 한 10몇 번을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예. 그러니까 이런 데 갈 때 좋지. 그치, 후쿠시마 찍고 51구역 찍고 그 다음에 이스타섬 딱 마지막으로 세도나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비하셨죠? 네. 김님께서 굉장히 지금 피곤한데 이거 눈이 풀려가지고 세도나 아까 좀 쉬라니까 다시 세도나 궁금해요. 도대체 뭡니까? 이거 아무도 거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건지 여름 휴가를 받으셨을 텐데 웬만하면 다 여름 휴가 유명한 데 가시잖아요. 그리고 유명 블로거들 이렇게 검색해보고 똑같은 일정 짜서 이렇게 하시는데 남들이랑 똑같은 거는 이제 별로니까 이미 별로는 아니고 후쿠시마 갔다가 오시고 미국의 계룡산을 소개해 세도나가 미국의 계룡산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계룡산. 한국 계룡산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계룡산보다 별로 특징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막 가면 좋다 추천할 만한 게 없고. 계룡산이? 네.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도 좋지만 딱히 추천하고 싶은 장소는 아니고. 그래도 본인이 거기 가봤으니까 진짜로 근데 기가 느껴지나요? 네, 그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가 계룡산에서 기가 느껴지는구나, 그랬으면 모르는데, 계룡산인지 모르고 가 있었는데,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 아침에.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 난 거기 논산인 줄 알고, 어디 단체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명상하기 전에 새벽에 산책을 하다가 옆에 아저씨께, 여기, 굉장히 산기운이 좋다,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계룡산이니까 당연하다, 이 아가씨야, 이랬는데. 네. 그때 놀라셨군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사람이 참. 네. 근데 기수련을 하면 느껴져요, 그게? 저 기수련을 해서 느낀 게 아니고 산세가 아침에 이제 산책하는데 이렇게 산을 둘러싸 이렇게 안개나 구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경치가 좋은 거잖아, 그건.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봐도 저게 뭐가 되게 기운이 웅장하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게 나도 느껴봤기 때문에. 어디서 너는 어디서 저리 치워. 51구요? 아니, 느껴봤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느껴봤어요. 수정언지만. 군대에서 우리가 막 계속 타령했을 때? 타령 안 했어. 어쨌든 군장 메고서 산을 계속 올라가는데 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됐고요. 네. 일단 미국에 세도나. 네. 지역부터 소개하고 이제 지역 소개하고 여기 왜 여행하면 좋은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제. 저의 여행 목적은 2개예요. 그래서 미국의 계룡산을 소개하는 건데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한테 뭘 드리고 싶으냐면 소울 충전. 소울 충전. 소울 충전. 선생이래. 여러분들의 바닥난 영혼을 충전해드리고 2번째로는 이제 지갑도 바닥나지 않나요? 여기 이스터 썸보다 훨씬 싸. 반값이면 갔다 올 수 있어. 그리고 51구역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조용히 해. 같이 가시면 됩니다. 네, 일본 경유해서.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도 여기가 그거라면서요. 관광지라면서요. 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미국에서도 10대 관광지 안에 들어가요. 그 정도예요? 네. 이상한 데가 아니구나. 나는 자꾸 계룡산에서 무슨 오덕들이 모이는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오덕들이 모이는 데예요. 모이긴 사진 찾아보니까 되게 예전에 미국 여행하는 거 사진에서 되게 많이 봤던 데라서. 네, 맞아요. 네. 지금 저희가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풀어와서 그러는데 사진 보니까 여기 하고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울을 충전할 수 있고. 소울 충전하고 2번째 그리고 시간 여행을 해줄 수 있게 할 거야. 시간 여행을 보정하게. 뭐라고요? 그래서 전생이랑 미래 내생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시면 됩니다. 세도나에. 네. 갈 때 나도 데려가죠. 신기한데요? 예, 얘기 좀. 예. 네, 일단 지역이 이게 어디냐면 세도나 하시면 낯설 텐데 애리조나주라고 미국 서남부 쪽에 있대요. 저도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봐서 지도로만 확인하니까. 애리조나. 네. 네, 인구가 실제로 15,000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업자가 500명이나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부유한 사람들이 은퇴해서 여기 굉장히 많이 거주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운이 좋고 환경적인 게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네, 여기만 되게 특징적으로. 그래서 연간 관광객만 인구가 15,000명인데 연 관광객이 500만 명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10대 관광지 안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자연 경관 때문에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자연 경관도 굉장히 그 그랜드 캐년이랑 2시간 거리 붙어 있는데 그런 경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랜드 캐년. 네, 네. 그런 느낌. 네. 근데 그 실제로 연간 관객이 5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 굉장히 부유하고 관광 수입이 굉장히 높대요. 그렇군요. 네네. 실제로 뭐 물가가 싸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갔을 때 비용 여행 경비가 조금 드시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 기온이 어떠냐면 실제로 인디언들이 되게 정착해서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되게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여가지고 그래서 평생 위대한 영혼의 거주처여서 한 번씩은 거기에 장소에 들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익숙하게 있었고 일종의 종교적 성지. 네네. 예. 근데 중간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금강 캐로 온 사람들한테 이제 인디언들이 다 쫓겨나게 되고 그 중간에 이제 거주한 분이 있는데 부부가 거주해서 여기 이제 터전을 일구게 되는데 부인 이름이 세도나였대요. 그래서 그 부인 이름을 따서 이 지역명이 됐어요. 그래서 세도나가 됐다. 지역 속에 이거 끝.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어디에 있어요? 애리조나주에 있는데. 애리조나주가 어디 있어요? 애리조나주가 이제 남서부라고 콜로라도주 밑에 있어요. 콜로라도는 어디 있어요? 난 솔직히 미국 애리조나주 위에 있겠지. 천재임. 대충 그러면 지도를 어디 하나 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캘리포니, 그러니까 미국 이렇게 쓰면 그 해안에 서부 LA. 해안에 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거예요. 서부에. 물어보지만 나도 안 가봤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계룡산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간 사람한테 뭘 물어보나 싶긴 한데. 지도 검색해.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들 보니까 절경이네 진짜. 여기 우리 많이 봤던 데잖아요. 그 서부 영화라던가.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서부 개척 시대를 다룬 영화들 있잖아요. 흙이 빨갛고. 예, 흙이 빨간. 네, 맞아요. 들이 쫙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막 절벽들이 막 쭉쭉 있고 거기에 이제 인디언들이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고 막 그런 장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풍경이 딱 거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신이 그랜드 캐년을 만드시고 살기에는 세도나에서 살았다. 근데 그 정도로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풍경이란 게 모르는 사람이 가봐도 여기가 굉장히 막 그 풍경이나 기운 같은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돌산이 빨간 것들이 그 수십 개가 계속 길 옆으로 장엄하게 계속 늘어져 있는 형태예요. 이게 지역 속의 끝.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예전에 사진 보면서 되게 좋다라기보다 좀 무섭다라고 느꼈거든요. 빨간 게 저도 근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압도된다고 해야 되나? 자연의 그 맞아요. 지금도 사진 보고 있는데 왠지 무서워. 난 겁이 많았나. 칸트가 숭고미. 숭고미일 때 그 비슷한 거. 압도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숭고미가 뭔가요? 숭고미.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자연의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칸트는 숭고미를 뭐라고 하냐면 자연 뭐 그랜드 캐년에 대해 보면 저희가 압도당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에 그거를 아름다움이라고 봤어요. 그치. 숭고미. 네. 숭고함 할 때 그 숭고예요. 네. 나중에 우리 깡 선생께서 우리 판단력 비판 해주시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 이성이 파악하기 작은 거는 아름답다 느끼고 인간 이성이 파악하는 걸 넘어서면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그걸 숭고라고 하는 거죠. 경외심 뭐 이런 게 느껴진다.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같이 합쳐져서 최 사장이 51구역을 볼 때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왜 되겠죠. 갑자기 숭고미를 끌어들였냐면은 혹시 우리가 그 기가 느껴지고 뭔가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지는 그 기분의 실체가 실제로 칸트가 얘기했었던 인간 이성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런 장엄함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지역은 그런 것 같아. 근데 한국 계룡사는 뭔가 압도적인 그런 건 없죠. 한국 지형 자체 그렇기 때문에. 하긴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뻘겋게 바위가 드러나 있으니까 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주민 구성 자체 되게 특이한데 뭐 예술가부터 종교단체 뭐 진짜 그런 뭐 특이한 그 영적인 거에 관심 있는 사람 뭐 부유한 은퇴자 굉장히 많이 모여서 사는 이색적인 지역에. 네, 그래서
이제 뭐가 특이해? 여기 이제 종교적 영혼 충전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여기 너희들의 영혼을 충전시켜줄 수 있는 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볼텍스라고 해요. 네? 저는 잘 아는 거. 네. 뭐라고요? 볼텍스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검색해보다가 네네 저희 그 동양 쪽에서 흔히 기라고 말하는 거를 서양 사람들은 이제 볼텍스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 과학적인 실증적인 게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볼텍스라는 게 그냥 흔히 말하면 나선형으로 회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텍스 뜻 자체가 뜻이 그냥 네 맞아요. 네, 소용돌이야. 네 근데 이제 지구에서 이제 그 표면에서 이제 전자기파가 올라오는데 그게 소용돌이 회오리 모양으로 이제 강하게 측정되는 부분을 볼텍스 지역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지구에서 그게 강하게 형성되는 데가 20군데 있는데 이거 말하면은 독실님한테 까일 것 같은데 뭔데요? 버뮤다 삼각지대, 피라미드, 뭐 마야 문명, 스톤헨지 이런 데가 다 해당되는 거 볼텍스 지역에. 그래서 이상한 기이 현상이 일어나는. 근데 그 20개 중에 5군데가 그 세도나에 있어요. 그 바위 5개가.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지금 1980년대부터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관광지로. 근데 보텍스 에너지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지역을 발견해냈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측정을 하나요? 네네. 나 이 사람 얘기하기 싫은데. 이 사람이 SF 전문가인 거예요. 수맥 탐지하는 거랑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막 우리 풍수지리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발굴해서 이 지역에 그 강한 기운이 형성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여기서 관광상품으로 나오는 지도들 보면 그 볼텍스라고 해가지고 소용돌이 하면서 이렇게 점점으로 찍어놨어요. 볼텍스 맵, 세도나 볼텍스 맵이 막 있네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맵이 있어? 여기 뭐 있는데 있어요. 입이 간지러운데. 왜? 아니요 하세요. 여기 들어보고. 박찬호님도 여기 길을 충전하러 가셨고 박찬호? 네네. 야구 선수? 네네. 그리고 뭐 갬블러들도 바로 옆에 라스베가스 있으니까 도박에 대한 그 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요. 그 기 충전하러 간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뭔가 일이 힘들거나 아니면 좋은 기운을 받고 싶으면 가는 게 그리고 호수화돼 있대요. 여러분들도 가시면. 그게 볼텍스가 정확하게 뭐예요? 근데 잘 모르겠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볼텍스는 그냥 소용돌이의 볼텍스 그러니까 단어는 그렇게 쓰면서 약간 좀 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하기 힘든 것처럼. 네 맞아요. 그 뭐 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양 애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기는 근데 사실 그 물리적인 현상 전반에 다 그 근원적인 물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예, 어떤 원리가 있고 그것이 형상화된 게 기다 이렇게 저는 주사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보통 이제 에너지로 표현하잖아요. 기가 다 쓰여요. 그 진료도 그 기라고 쓰고 에너지 같은 흐름도 기라고 쓰고 형상이 있는 거를 다 기라고 해요.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 근데 이제 볼텍스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게 저희가 그 정보 출처를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데 자니까. 1960년도에 나사 이제 우주 그 항공을 보낼 때 우주선을 파견할 때 항상 나사가 나와. 우주원들이 실제로 우주 가면은 그 신체적인 그 질환들을 겪잖아요. 왜냐하면 지구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구와 똑같은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지구 파장이 나가는 기계를 같이 설치해준대 우주선 안에. 근데 그 파장이 뭐냐면 지구 여러 가지 전자기 파장 중에서도 세타파 파장이 나오는 거를 이제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주 질환으로부터 조금 더 완치될 수 있도록 그 세타파라는 게 뭐냐면 4에서 10Hz 정도 되는 전자기파인데 그 명상을 하면 고도로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면 측정되는 파가 세타파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행복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 파장이거든요. 뇌파 파장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질환을 겪었는데 나 아는 내용이거든요. 네. 질환을 겪었는데 MC 스퀘어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 그러니까 디디디디 그 음파를 줬더니 얘네가 괜찮아졌는데 그게 이제 세타파. 네네. 명상을 할 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볼텍스 지역에서 그 세타파가 굉장히 강하게 측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5군데 지역을 가는데 그게 5군데나 모여 있는 게 세도나라는 지역이에요. 전 세계 몇 개 있다고요? 20개. 20군데. 그 중에 5개나 나온다. 네네.
영당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독실이가 지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죠? 네, 아니 일단 지구 파장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출처가 있어야 사실 우리가 얘기 가능하거든요. 출처가 없고 그냥 어떤 SF 전문가가 여기 이런 게 나온다. 나 느껴져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이제 미스테리계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그런 걸 측정해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로 측정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뭐라 그러지? 왜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왜 음파 탐지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전파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전파를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자기파 정도겠지. 전자기파로서 만약에 어떤 소용돌이라고 이름은 볼텍스인데 실제는 그거랑 상관없이 어떤 파장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전자기파 혹은 이 안쪽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세타파가 나온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사실 MC 스퀘어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외부에서 계속적인 자극을 주면 자기의 뇌파의 파장이 그거에 맞춰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라고 하죠? 플라시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것도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기에 신비주의를 연결시키는 건 좀 잘못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르텍스라는 게 지구에서 뭔가 하여튼 지표면에서 뭔가 방출되는데 뭔지는 아무도 몰라. 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그렇죠. 여기선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게 미스테리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최근에 유행하는 거예요. 포텍스가 유행해서 제가 이름이 잘 생각나는데 나심 하라메인이라는 인도 과학자였던 것 같은데 최 사장이 인용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이상해. 그래서 걔가 말하기 내 손발도 오그라들 것 같은데 정신물리학이란 거래요. 정신물리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우주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실제로 어떤 원형적인 모습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선 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잘 모르겠는 게 그 보텍스를 인용했던 게 나심 하라메인 다음에 세도나가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세도나가 먼저 한 건지 솔직히 모르겠긴 한데 그렇게 연결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서 맞아. 태양이 중심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고 지구라든가 어떤 행성들이 원형으로 걔네들을 타원형으로 이렇게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은하계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뭐 나선형 모양으로 볼텍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거를 나심 하라메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걸 한다면 이제 우주에 관해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많이 깠어요 그거를. 맞아요. 실제로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천체 모형을 나선으로 설명해 태양이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위에 이제 원형으로 행성이 돌잖아요. 그렇지, 저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은하 중심이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돌면서 행성이 얘 주위를 돌기 때문에 요렇게 태양도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를? 동영상 클릭하면 나와요. 찾아서. 그러니까 볼텍스 시어리 뭐 이런 걸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이 많이 깠어요. 어떻게 까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태양이 은하 중심을 공전하는 그 면과 지구라든가 행성들이 자전하는 면이 90도가 아니다. 실제는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유려한 모양의 볼텍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했냐면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좀 예술적인 측면으로 봐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태양이 멈춰 있는 거를 가정한 다음에 공전을 고려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태양도 움직일 거 아니냐라는 거야. 은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그럼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하의 가운데 서가지고 태양이 도는 걸 지켜보는 거야. 그럼 그러면은 태양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럼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은 어떻게 돌 것이냐? 그 행성들은 뱅글뱅글 나선형처럼 돌면서 계속 지나갈 것이냐? 나사가 돌아가듯이. 근데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별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은하계도 은하계를 중심으로 정지해 있지 않고 은하단들을 중심으로 또 조금씩 공전하고 있거든요. 우주 전체가 정지해 있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아인슈타인까지 올 것도 없고 그냥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이 있거든요. 상대 좌표를 갖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거로 설명이 됩니다. 사실 그거는 그냥 맞네. 우리 생각하기에 원형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3차원적 구조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어떤 좀 흥미있는 주제인 것뿐이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자기라고 하는 것들은 측정이 돼요. 지자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실제로 그 자기 북극이 어디 있는가. 그 북극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구 자전의 중심이 되는 북극점이 있잖아요.
예. 지구 자전을 할 때 중심이 되는 데를 이제 그 북극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N극이 북극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정확히 북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자기의 북극은 따로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북극 주변을 가리키는 겁니다. 북극이 귤 꼭지라고 생각합시다. 네. 귤 꼭지면은 네. 그렇게 자전을 하고 있죠. 지금 지구는. 귤 꼭지가 북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북극이 맞아요. 예. 근데 자석이 그러니까 N극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딱 거기가 아니라 거기랑 다른 곳이에요. 귤 껍질 약간 옆에. 약간 옆에. 그리고 그 자북극은 조금씩 변해요. 네? 아, 그래요? 조금씩 변합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고 1년에 몇 센치씩 이상 움직이고 그 회전축이 조금씩 이렇게 기우는 건가요? 지구 회전축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자북극은 그랑 상관없이 어차피 대류로 인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멘틀 대류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또 한참 전에는 오히려 지구의 그 N극과 S극이 바뀌었던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몇 억 년 전, 몇 천만 년 전 이전.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특정 종교에서 하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 있잖아.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그거 어디 뭐지? 예. 그거 생각이 나 이름이. 대순진리. 우주에 있어요. 뭐 우주에 가리 오고 있다 막 이런 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북극이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암이 방출했을 때 철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 철 성분이 기본적으로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걔가 어디를 향하고 굳어졌는지를 보고서 이 자북극이 어디 있는지 이 안에 있는 성분들, 지자기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볼텍스라고 하는 것이 21군데라고 하는 거는 세계에 얼마나를 측정을 했는지가 첫 번째고 그 중에 21개다라고 했는지 또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서 실제로 그 버뮤다 삼각 지역에서 여기 맞네? 여기 뭐 볼텍스가 있네? 라고 하고 그 옆에 갔던 여기서 없어지네라는 걸 정말로 이렇게 측정을 했는가? 아니면 미스테리한 장소를 다 뽑아가지고 그냥 볼텍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냥 나름대로 붙였는가. 미스테리한 장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흥분해서 막 흔들었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볼텍스라는 게 정말. 근데 왜 이스터섬은 없어 여기?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이스터섬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이거 그래서 준비했어요. 볼텍스 그 전문 탐사꾼들이 있어요. 우와. 그래서 볼텍스 진짜요? 헌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측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립하다. 되게, 예. 근데 이거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 왜냐면 영어로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접속해봐. 슬프네요. 문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다. 네. 지금까지 발견된 게 그럼 20개 정도? 20개 정도. 그리고 계룡산도 하나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갖다 붙였는데 강화도 만이산도 볼텍스 지역이다, 뭐 계룡산도 볼텍스다, 모악산도 볼텍스다 이러는데 약간 종교적 성지 좀 그런 예. 사람들이 볼텍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명승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100% 스톤헨지도 있을 것 같아. 기운이 좋은 거. 있어. 그렇죠. 당연히 볼텍스죠. 네네. 스톤헨지는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막 우리가 얘기하면 51구역도 조만간에 볼텍스에 넣어줄게. 넣어줄게 볼텍스로. 어제는 예. 여기 어쨌든 가면 기운을 받을 수 있어. 돈이 없으면 나처럼 계룡산에 가고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 할 계획이다. 그럼 여기 가보시면 되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목적이 내가 이제 가기만 하면 일단 소울이 충전되고 두 번째로는 소울 충전도 목적성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미래에 좀 더 관심이 있다. 이제 미래를 막 설계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과거에 대해서 뭔가 전생이나 이런 게 회한이 들거나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얘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미래지향적, 뭐 내가 결혼 앞두고 있거나 나 앞으로 활기찬 미래를 설계하고 막 내가 포부를 갖고 싶다. 네. 조심조심 얘기하지 마.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벨락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5개, 네, 5개 이제 볼텍스 지역의 그 바위 이름들이에요. 그 커다란 바위산들의 벨락이라고 해서 뭐 이게 영어인데. 지금 깡 선생이랑 독실이가 미친 듯이 검색을 하고 있어요. 벨락? 종바위란 거, 종바위 그냥. 네, 그리고 에어포트 메사 여기로 가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볼텍스가 흘러나온다 근데 볼텍스가 두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파가 흘러나온 데가 있고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양기가 강한 데예요. 여기로 가면 미래지향적인 기운이랑 자기 치유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돼. 그리고 여기 가면 어떨 수 있냐면 집중해서 명상하면 미래 여행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러고 나서 우리한테 이따가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파는 거 아니에요? 공동구매 비행기. 그리고 나는 이런 것보다 좀 내 전생이나 뭐가 일이 안 풀려서 자꾸 뭔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대성당 바위랑 5개 중에서 보인턴 캐년 여기 바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대성당 바위는 좀 가려면 돈이 들어. 왜냐면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갈 수 없고 그 헬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한 30만 원 정도 든대요. 원래 대성당 바위. 네, 대성당 바위. 원래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 의하면 과거에 뭐가 맺힌 게 있으면 풀려면 돈이 들어.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헬기 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사이비 종교 홍보 방송이 아니니까요. 너무 신고하지 마세요. 예. 실제로 김도희님께서 저희들한테 돈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2개 정도 이렇게 5개를 이제 그 자기 목적성에 맞게 가시면 돼. 5개. 네. 궁금한 게. 그러면은 내가 미래를 보고 싶으면은 아까 전에 양기가 나오는 거기 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명상? 거기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위에 앉아서 명상 과부자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운이 강하게 나오니까. 기독교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가나요? 종교 상관없이 많이 가세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아니, 그게 관광 그렇게 상품 붙이면 좋잖아. 아니, 제주도 가서 하루방 코 만지면은 뭐 아들 낳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러시면 만든 거겠지. 그렇구만. 이게 벨락입니다. 네. 종 모양. 그런데 거기서 가부자를 들고 명상에 들어가면 미래가 보인다. 네네. 거기 가면 다 가부자 틀고 이게 미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보이는 것 같고. 네네. 음기가 제일 먼저 가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음기인데 가서 보면은 과거가 보이고. 네네, 과거로. 참 서양스럽다.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들어. 오히려 동양이 심오한 것 같아. 서양 애들 참 단순하다. 그래요? 아니 그 울룰루라고 혹시 아세요? 호주에? 나 들어봤어. 울룰루하고 가장 단일 바위로는 가장 커다란 아웃백 바위. 스테이크 거기 그런 데도 광고에 나오는 맞아. 딱 있네. 네네. 근데 이게 세상의 중심에 사랑을 외치다 이런 드라마에도 나오고 해갖고 알고 있었었는데 지금 볼텍스 얘기를 들으니까 울룰루도 이 호주 원주민들한테 성지인데 혹시 아닐까 해서 딱 검색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볼텍스 나와? 볼텍스 중에 가장 강한 데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짱이라고 그러는구만. 그러니까. 여기 되게 웃긴 게 세계 3대 볼텍스가 호주 울룰루, 세도나 또 하나가 마니산이 그래, 강화도 들어간다니까, 많이산이. 깜짝 놀랐어, 그거 알아보고. 우리가 한국 홈페이지를 뒤져서 그래. 일본 홈페이지 뒤지면 후지산 나왔을 거야. 그러네. 야. 근데 이게 볼텍스 지역이 왜 SF나 미스테리에서 되게 이거를 막 환호하냐면. 깜짝 막 터졌어, 지금. 되게 좋아해. 은근히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너 집에서 해봤지? 볼텍스 찾아보고 맞아? 내 평생 이런 대화에 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눈물이 난다, 지금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그 볼텍스 기운 자체가 이제 회오리 이렇게 회전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운이 양기 음기가 교차하는 거예요. 전자랑 자기파랑.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미스테리나 관심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두 기운이 겹쳐하니까 시간이나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문 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왜 미스테리 성지를 왜 볼텍스 지역이라 있습니다. 생각하냐면 우주인들이 오면 이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텍스 통로로 온다. 보텍스 통로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구인들도 차원을 이동할 때는 보텍스 통로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나 지금 약간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볼텍스를 좀 맞아야겠어. 처음에는 그 볼텍스를 왜 공식적으로 볼텍스라는 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왜 국제기구 같은 데서 지질학회 같은 데서 제대로 측정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과학자 집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측정이 저도 어렵대. 침묵하고 싶어져요. 거기를 통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화이트홀이라는 거잖아 지금. 웜홀. 블랙홀 화이트홀. 근데 음기 양기 그거를 했던 게 그 지형 보고 했다면서요.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러니까 막 산처럼 뿔로 솟은데는 그 양식이야? 이제 어플로어 볼텍스라고 하고 계곡처럼 파고 쏙 들어간 데는 인플로어 볼텍스라고 해서 그 기운 자체가 다르대요. 이스터 섬에 살던 사람들이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갖고 막 으쌰으쌰 막 체력 단련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걸 이제 신념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맞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떤 치료나 이런 거 현대과학에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의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사실 그 계룡산에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 말로 설명 없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요? 어떤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전자기파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전 플라시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여러 그 플라시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거는 위약 효과, 심리적인 효과. 근데 아까 저도 말했지만 전 사진만 봐도 그걸 보면 말씀하신 세도나 지역을 보면은 좀 이렇게 압도당해요. 좀 무서우면서도 경외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을 바꾸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뭐 산에 둘러싸인 지역에 한번 가보니까 아 여기서 살면 건강해지겠다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뭐 피톤치드라고 하는 어떤 효과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가 워몰 역할을 한다느니 외계인의 창구가 된다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 안에다가 은근슬쩍 설명할 수 없는 걸 끼워 넣는 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최 사장의 주특기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거죠. 모든 게 그게 막 나오진 않아. 어떤 기원이나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네요. 아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걸 그냥 막 얘기하진 않거든. 없어? 없대. 없어? 네. 누군가가 그쪽 분야에서 유명한 누군가가 말하고 나면 이제 그걸 서로 퍼다 나르고. 인디언들의 어떤 그 신화나 그런 거랑 연결돼 있지 않아요? 인디언들은 실제로 여기를 차원이 이제 옮겨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인디언은 아니고, 근데 그 볼텍스 세도나 지역은 떨어진 건데, 오히려 그 깡 선생님 말한 지역이랑 가까운데, 옛날에 마야 문명 그 민족들이 그 볼텍스가 강한 지역의 그 벽에 그, 초대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커다란 황금 원반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열려라 참깨 하면 알리바바 문처럼 이렇게 거대한 돌문이 쓱 열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황금 원반 같은 디스켓 같은 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진짜 실제로 그 틈이 있대요. 마야에? 마야에, 네. 근데 거기, 나 이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초대 왕이 이제 후대 왕한테 그걸 물려주고,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황금 원반인 거예요. 그거를 끼워 놓고, 이제 차원을 이동해서 간 거예요. 뭐라고?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영화 얘기. 아니, 이거 되게 실제로, 유명한. 근데, 우리들이 되게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다. 근데 신화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들이 되게 순간이동이나 차원이동, 시간이동을 되게 흔하게 생각하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봤으니까 소설이나 그 기원이 되는 게 이거예요. 마야 문명이에요. 뭐 이게 기원이야. 뭐 그냥 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 마야 문명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도 시간이동 할 수 있을까? 공간이동 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들을 할 거 아니에요. 신화적 전승에 그런 내용이 기원이다. 얘기지. 기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힘이 없다 이제. 나는 세도나의 전기를 받는 것 같아요. 네네. 역시 이런 게 있어야 돼. 뭔가 그죠. 마술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터 섬을 할 때도 얘네들이 뒤뚱뒤뚱 그러니까 걷는다라고 했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생각했다가 과학자 집단이 그걸 이렇게 한 것처럼 마야 같은 경우에도 뭔가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만약에 일종의 트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교 지도자라든가 초대 왕이 어떤 트릭을 통해 딱 사라지는 걸 보이고 저쪽에서 딱 나타나는 것들을 보였어. 우리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섬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구만요. 실제로 순간 이동했다고는 절대 믿기 힘들지만 우리가 어떤 멸망한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마야 문명은 실제 고대 문명이 아니잖아요. 16세기, 15세기지. 거의 절대 고대가 아니고 우리 조선 시대잖아. 근데 그 마야인들은 그때 들어왔는데 그 시설들은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게 미스터리계에서의 어떤 마니산도 그래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이집트 사람들이 썼던 것뿐이지 원래 있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할수록 부끄러워. 김도인 표정도 안 좋아. 근데 김도희님께 궁금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도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거나 이런 학설들에 대해서 또 계룡산에서 또 하셨으니까. SF 얘기는 저 원래 SF에 관심 없고 자꾸 최사성님이 강조하셔가지고 이제 끼워넣은 거고. 이거 좀 얘기하라 그랬어? 야, 우리 다 지금 이거 너 때문에 지금 시간여행이니 이런 거 뭔가 관심 없고. 이 자식들 좀 미스터리 준비하라고 시켰더니 다 과학적인 거 하고 김도희는 자신감이 없어. 잘 모르는 거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계룡산 기운 같은 거나 실제로 거기 가면 진짜 신비 체험하냐, 계룡산 기운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그 이미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명상하면 계룡산 좋은 산세 막 바위 절벽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명상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일단 바위에 앉으면 되게 아파요. 엉덩이가. 나 진짜 짜증나. 그 한 번 앉아보고 그냥 동네 바위 아무데나 가서 동네 산 뒷산 가서 바위 앉아보면 보르텍스가 나오는데도 아파요? 어? 뼈가 배기고 당연히 아파요. 그리고 뭘 생각 못하냐. 명상하면 무슨 도인처럼 바로 막 명상이나 어디 신비로운 세계에 빠져들 거라 생각하는데 처음에 대부분 너희들은 다 자극돼 있어. 절벽 같은 데서 그걸 앉아서 한다. 그럼 그거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콕콕 주면 앞으로 떨어져 죽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바위에 앉아서 하는 거는 진짜 미친 짓이고, 그건 이 사진 찍을 때 거기서 잠깐 앉아서 보여주는 거고. 그렇구만요. 그리고 실제로 계룡산 가면은 막 그 산 기운을 느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냐면 계룡산 그 어쨌든 명상 센터가 있으면 그냥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처박혀가지고. 현실은 시국창이야. 네. 그러니까 세도나 지역 가서도 명상 센터가 되게 많아서 실제로 그 관광객들이 그냥 재미삼아 거기 앉아서 바위에 명상 과부자를 틀고 하지만 그 산 위에 땡볕에 굉장히 사막적에 덥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명상을 뭐 1시간 한다. 네. 그거는 진짜 무슨 화상이나 그 탈수증을 그냥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명상센터 가면 왠지 지금 드는 생각인데 네. 서양 애들이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있어? 네, 네, 실제로 그래요. 있죠. 네, 있죠. 네. 서양 그 센터장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우리나라 분이 지금 이게 머리 하얀 분이 맞아요. 좀 기르고 두루마기 입고 가고 그거 하기 시작하면 떼돈 벌 것 같아. 야, 가자. 서양 애들이 진짜 와갖고, 진짜 가자. 뭐, 동양적이잖아요, 사실 명상은. 한번 갑시다. 독실이가 난 지금 방금 알고서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원래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주의사항에서 얘기할 건데. 네, 주의사항에서? 예, 이제. 네네. 일단 먼저 거기 어떻게 가는지부터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들었구나. 여기 갈 수 있어, 돈만 가지면. 그러니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경비를 잡고 가시면 되는데, 일정을. 예. 경비는 최소로 잡은 데가 일주일 한 170만원 정도로 잡더라고요. 일주일, 비행기를 합해서? 네네. 그러니까 비행기는 완전 이제 싸네? 경유해서 가셔야 되는데, 보통 LA나 샌프란시스코 많이 경유해서 가시는데, 그 지역 항공을 이용하시면은 한 95만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대. 인천에서요? 싸게. 네, 왕복으로. 그래요? 네. 미국까지 가는 게 그렇게.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며칠 하루 걸릴걸요? 네네, 경유예요, 경유. 네. 그건 유류랑 다 불포함일 것 같은데? 이거 포함해서 이 가격이에요. 근데. 최저가를 네, 최저가로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가고 싶다 그러면 250에서 3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도희님을 통해서 가면 230에. 저 통해 가면 220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오케이. 한국처럼 작은 게 아니니까 차가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리고 여기 관광사가 있어가지고 여기만 여행을 시켜주는 게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렌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차를 렌트해서 기름값까지 포함해서 한 70만 원, 75만 원 정도. 적절하네요. 네네. 그리고 하루 잘 때 그냥 완전 홈스테이 이런 데 아니고 그냥 보통 한 별 3개짜리 그냥 모텔 호텔이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된대요. 그래서 한 250, 3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막 산 트레킹 코스나 헬기 타고 가가지고 차원 이동하고 싶다 이러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한번 트레킹하는 코스들이. 시간 여행 싸네요. 30만 원이면 할 수 있다. 네. 근데 헬기 왜 안 사라져? 헬기 왜 안 사라져? 헬기는 명상을 못 하잖아. 근데 여기 이 세도나 지역만 꼭 집어서 하시는 분들이 없고 2시간 가면 그랜드 캐년도 있고 네네 라스베가스도 있어서 52구역도 있고. 보통 여기를 그랜드 서클이라고 해서 이거 포인트를 찝어서 이제 여행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관광지군요. 네네. 거기가. 여기 3대 국립공원도 있고, 이제 라스베가스 유흥도 하러 가시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를 다 트레킹 하시는 걸로 하시면 보통 한 380 정도 든대요. 간 김에 옆에도 보고 싶다. 그치. 그러면. 갔는데 그랜드 캐년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일주일에 380만 원 정도? 네. 비싸다, 다들. 네네. 근데 이게 일단 가는 데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다 도는 건 한 9박 10일 정도 일정에 38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명상센터도 다 있고. 네, 명상센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 이거를 비싸. 제가 알아보다 알게 된 건데, 좋은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꾸는 7일간의 여행 해가지고, 일본 출판사에서 낸 건데, 이 사람이 되게 컨셉을 약간 우리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특이한 곳을 세계 곳곳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인생의 죽음을 알고 싶으면 네, 인도로 가고. 우리 원조가 아니었어요?
네네. 뭐 인생의 뭐 그 동성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느 지역을 가고 이런 주제로 잡아서 하는데 여기에 2부에 나와 있어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세도나 지역이 소개돼 있는데 그 세도나 지역만 따로 다른 데가 없어서 이 책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리고 주의사항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그 저도 독실님이 하얀 아저씨 할아버지 얘기해가지고 그분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 그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다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 단학이 여기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세도나 지역을 검색하시면 여기 담당한 여행사는 전혀 없고 여행사라는 데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세도나 지역만 관광 담당하는 데인데 뭐 그냥 저 뭐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우리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네네. 왜냐면 저는 여길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 단학에서 하는 곳이에요. 그 단학에서 개설된 그 여행사여서 여기 여행을 통해 가시면 세도나를 관광하신다기보다 단학이 그 세도나 지역에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의 일부 땅을 굉장히 크게 사서 공원식으로 부지를 굉장히 크게 매입해서 단학선원이? 네네. 그 수행의 세계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거기를 세계 그 지부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한류네, 한류?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왜냐면 이건 개인이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여행사에서 가는 프로그램은 세도나 지역을 이렇게 자유롭게 관광한다기보다 그 단학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가는 건데 거기 수련센터를 가는 거여서 그러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구별을 못 하시니까 이거 유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도인께서 하면 380에 끊어줬습니다. 뭐죠? 당연히. 그리고 그랜드 캐년도? 오케이, 괜찮네. 그리고 나도 데리고 가는 조건. 이게 뭐야?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너무 네, 비싸. 다들 너무 모아이선 비싸지. 51구역 잘못하면 죽지. 그냥 현실적인 후쿠시마로 통일합시다. 그게 뭐야? 내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애기 낳으신 분들은. 네. 그렇군요. 근데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가서 어떤 치료를 받거나 자신 그런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있는 거죠. 보통 거기 간다고 해서 뭐 기 받으면 모든 인생이 풀리고 이런 건 아닌데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오랫동안 뭐 명상하거나 자기 그런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처음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 이랬을 때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는 기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아마 그 하나의 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도나 같은 데 가서 자기가 무슨 방향의 기점을 잡아가지고 나 이때 관심 가져보고 싶다던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한번 다녀오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좀 근데 많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거 완전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문적으로 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보겠다라고 결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맞아요. 뭐 남국에 여행을 가고 일단 그냥 돈 주고 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럼. 거기서 겸사겸사. 여기 되게 유명하대. 나도 한번 해볼까 했다가, 좋은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계룡산 말고, 그러니까 김도희님 같은 경우엔 계룡산이 특별히 영험하다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그러니까 논산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계룡산이었잖아요. 그 객관적으로 말할 때, 계룡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냥 산. 뭐가 있을까? 좀 치악산. 네. 그런데도 이제 산세가 험하고 좀 멋있잖아요. 그런 데랑 또 계룡산 또 다른가요? 치악산은 모르지 뭐 지금 이 사람. 그러면은 딴 거 뭐가 있을까? 그냥 보통 산이랑 남산. 비교해도 남산 말고 좀 바위가 드러나는 게 더. 계룡산 바위가 안 드러났구나 별로. 그죠? 제가 뭐라고 할까 산 속에 있었던 건 아니어서 완전히. 네. 부분에 있었고. 그리고 저는 거의 대부분 계룡산에 있을 때 계룡산의 그 실내 안에서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하루 종일. 근데 확실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 무슨 수련이나 이런데 뭔가 커다란 영향 미치는 그런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계룡산 지역은 굉장히 뭐 도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 세도나 조사하면서 여기는 미국은 굉장히 관광지로서 크게 이제 자연환경이 너무 특이한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사람들한테 되게 오픈해가지고 잘 활용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계룡산 사람들이 되게 약간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다녀오면은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막 깃발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계룡산에다가 하나 합시다.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후쿠시마를 찍고 오면 막 볼텍스 도장 찍어주고 그러니까 볼텍스 우리도 멤버 하나 만들고 51구역에 가서 UFO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기충전을 하고 이스터 섬에서 평화롭게 삽시다. 좋은 생각이네. 그래요. 또 혹시 또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신가요? 게시판에 내게 제일 좋다고 남겨줘요.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이제 인기에 집착하고 계셔. 그러게.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지셨어요, 근데. 일단 정리합시다. 이거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 그래서
4부 4번에 걸쳐서 2회죠. 2회에 걸쳐가지고 우리 여행지 특집으로 해가지고 예,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여행지 4군데를 네. 후쿠시마, 예,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51구역, 이시타섬, 세도나. 내게 제일 멀쩡해. 50?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우리 알아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씩 한 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거 했으니까 한마디씩 한 다음에, 예.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이거 같이 우리 여행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현실적으로 여행 가기가 좀 빠듯하잖아요, 그죠? 네. 일상적인 것도 많고, 다들 일하시는 분들이라가지고. 그런데, 여행을 난 51구역 정말 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조사하면서도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실제로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요즘 바쁘고 지치고 그러실 텐데, 여행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행을 못 가신다 싶으시면 어떤 책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간접적인. 그죠. 그래서 빨리 피곤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패널들 얘기 좀 들으면서 개인적인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또 누가 해볼까? 누가 할까요? 서로 지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야 여행인데 무슨 할 말이자 이런 표정이야. 미리 알려줘.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야 매회 우리 마지막 얘기했잖아. 여행이라는 할 거 없으면 만세는 한번 불러.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인간이 딱히 관광을 하러 떠난다. 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된 것도 사실은 근대 이후입니다. 서구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관광의 역사가 있었죠. 십자군 관광. 상업화된 관광 이전에 맞습니다. 종교적인 성지 순례의 개념도 있었고 아니면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귀족 자제들을 갖다가 유럽 투어로 쫙 돌리잖아요. 그런 여행이 사실은 시초였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근대 이후에 이게 상업화된 여행 상품으로 바뀌면서 이제 오늘날에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행 가가지고 내가 뭐하러 갔나 여기에 놀러 왔나 쉬러 왔는데 더 힘들어. 물가는 더 비싸고 짜증나는 일. 물론 이제 기분은 상쾌하죠. 막상 나한테 주어진 의무들은 없으니까. 근데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상생활에 너무 찌들여서 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신선한 감각을 일깨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 마지막으로 저도 인용을 하나 한다면은 이런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여행에 대해서 멋있는 말을 하나 해놨더라고요. 고향 땅이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햇병아리다. 하지만 모든 나라를 자신의 조국처럼 느끼는 사람은 이미 강인하다. 하지만 세계 전체를 타향으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인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마저도 낯설게 대할 줄 알고 신선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뭔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네. 그럼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곳 여기도 나그네다. 그때 몇 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사는 곳이 나의 고향이고 그럼 여기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차피 본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요즘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신선하고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전기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야? 내려놓아. 좀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럴 각오를 좀 하거든요. 분명히 불편하겠다. 하지만 여름은 더운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을 좀 점진적으로 없애고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세상 그 금기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난 이런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적어도 지금 당장 에어컨을 끄라는 건 아니지만 각오는 좀 같이 천천히 해보자. 이런 걸 깨닫는 게 여행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여기 이 세상 자체가 여행 온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도희는 어떻게? 여행 아까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여행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되게 다녀와 본 것처럼 이런 데 가면 좋겠다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준비하면서도 그냥 여러 가지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되게 대리만족으로 굉장히 얻은 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그 여행 가실 수 있는 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처럼 이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근데 아까 네. 깡 선생님이 그 지나가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로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세 그 책 썼는데 그 깡 선생님 오늘 해주신 그 되게 재밌는 문명이랑 똑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행 대신 책을 읽으실 분들은 네. 백인과 지금 흑인의 역사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제 규정됐는지 제로드 다이아몬드가 그 전 세계 역사를 다 훑어요. 인류사적으로. 근데 너무 저 읽고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너무 재밌고 그치. 쉬우면서도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줘서 제레미 다이아몬드요? 네네. 총균세 해가지고 되게 두꺼운데 금방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못 가신다 그러면은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본다 하시면서 책이다 이거다. 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게 있죠. 책 추천 방송. 아 그렇죠. 예. 그건 아마 사람들이 또 착각 오해하실 것 같은데 또 이상한 것들 이렇게 추천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하면은 책 방송이 하나 나갔어요. 아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두 번에 걸쳐가지고 여행 모두 끝냈고 다음 해를 우리가 아직 계획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알찬 걸로 해서 준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